보자. 자, 그러면 1분 복습. 1626년에 영원성에서 영원히 누르하치가 잠들어 버리죠. 이때 명나라 장군이 원숭이야, 원송한이야? 원숭한. 그쵸? 몽키 서클. 자, 됐고. 그러다가 누르하치가 죽자마자 1627년 용어 좀 하네. 자, 누르하치의 아들인 무슨 타이지? 홍타이지가 조선을 쳐들어오죠. 이름하여, 자, 따라볼게요. 무슨 호란? 정묘호란. 혹은 정묘전쟁이라 부를 수도 있죠. 그러면 정묘호란이 터진 이유가 뭐예요? 인조가 무슨 배금했어요? 친명배금하고. 도령령이야, 모문령이야? 모문령을 너무 지지해주니까 쳐들어왔죠? 자, 해볼게요. 요게 서울이면, 자, 정묘호란 때 후금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인조는 정말 멋있어요. 용감하게 무슨 도로 도망쳐요. 일단 인조는 일단 강화도로 갑니다. 자, 그러면 왜 강화도로 갔을까? 후금은 해군이 없잖아. 유목민족이니까. 그리고 우리 몽골이랑 싸울 때 강화도에서 거의 40년 버텼잖아요. 그래서 정묘호란 때는 인조가 강화도로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장군 외우지 마세요. 조선의 장군인 정봉수 장군과 이립 장군이 황해도에서 격렬하게 싸워서 막아내요. 그리고 또 하나, 명나라가 후금이 조선 깠네 해서 명나라가 또 후금을 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지금 뭐야? 홍타이지가 난감해지죠. 강화도는 인조는 강화도로 쳤지. 조선의 정봉수 장군과 이립 장군이 막아내고 있지. 명나라가 막 비를 노리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후금이 조선이랑 강화조약을 맺는데 내용이 뭐냐? 여하튼 우리 후금이 좀 세니까 우리 후금이 오늘부터는 형이 되고 조선이 오늘부터는 동생이 돼서 좀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하면서 따라해볼게요. 형제 간에 조약을 맺고 후금이 갑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 동생이 됐으니까 조선이 후금한테 쌀, 그 다음에 먹을 거를 갖다 바쳐야 돼. 조건. 그래서 요 정묘호란은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원인도 있는 거야. 쳐들어온 게. 표면적으로는 친명배금, 모문령 지원이지만 속사정은 뭐예요? 경제적인 측면도 반드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은 몇 개월 만에 끝나요. 2개월 만에 딱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약간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나마 전쟁의 피해가 많이 없는 거지. 왜? 몇 달 만에 끝났으니까. 2달 만에 끝냈으니까. 그래서 알아둘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얼른 해보자. 1626년 누르하치가 영원성에서 죽은 다음에 8번째 아들인 홍타이지가 왕이 되자마자 바로 정묘호란이 터졌죠. 원인 친명배금, 모문령 사건 쳐들어왔지만 조선의 무슨 봉수? 정봉수. 그 다음에 이립이 막아내고 명나라가 뒤를 노리니까 잽싸게 조약을 맺었죠. 형제간에 후금이 형이 되고 조선이 아우가 돼서 좀 돈 좀 갖다 바쳐야 됐죠. 그래서 다행히 2달 만에 끝냈어요. 이때 인조는 어디로 도망쳤어요? 무슨 도? 강화도로 다행히 도망쳤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1627년까지 했습니다. 그쵸? 그럼 쭉 가다가 1630년, 31년, 나왔다. 이제 나올게요. 해보자.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요. 드디어 1635년에, 무슨 막부가, 에도 막부가 문제가 터졌어. 해볼게요. 자, 천천히 해보자. 1604년부터 에도 막부가 무슨 장 무역을 했어요? 휴인장 무역. 요 무역을 다른 말로 무슨 장 무역이라 불러요? 주인장 무역이라 부르죠. 여기까지는 알죠? 그 지도 그려볼게. 아니, 이게 지도를 그리는 거랑 안 그리는 거랑 이해하는 게, 자, 많이 틀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이렇게 명나라면 여기가 베트남, 대만, 필리핀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에도 막부한테 주인장 받아가지고 이렇게 동남아시아 가. 일본 사무라이랑 상인들이 동남아 가서 누구야? 포르투갈, 그 다음에 명나라 상인과 무역을 하는데 이 포르투갈 애들은 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교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장 무역으로 간 애들이 포르투갈이랑 장사하면서
계속 그리스도교를 믿는 거야. 또 하나, 포르투갈이 일본 사무라이 꼬셔. 야, 사무라이야. 너 돈 벌고 싶지? 근데요, 그러면 너 그리스도교를 개종하면 내가 너에게 물건 더 팔게. 하니까 슈인장 무역으로 나간 사무라이랑 상인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도 그리스도교 퍼뜨리고 또 포르투갈 신부님한테 이것저것 정보도 주고. 그러니까 에도마프가 딱 봤더니 이거 잘못하면 나라 망할 것 같아. 왜냐? 얘네 물어볼게요. 기본적으로 농사하는 게 돈 많이 버니 무역하는 게 많이 버니? 무역이 훨씬 벌죠. 그러면 에도마프 입장에서는 슈인장 무역으로 동남아 가서 포르투갈한테 장사해서 돈 많이 벌지. 총도 사오지. 대포도 사오지. 게다가 크리스토교로 똘똘 뭉쳐있지. 야, 이렇게 20년 지나면 난리가 난단 말이야. 지금도 현재, 이 당시 현재 일본에 5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200만 명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갑자기 에도마프가 안 되겠다. 1635년 오늘부터 슈인장 무역, 주인장 무역을 완전 금지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뭐냐? 들어온 놈들은 나가지 못하지만 나간 놈들도 못 들어온대. 야, 그 봐봐. 내가 슈인장 받아가지고 베트남 갔는데 갑자기 못 들어온대. 그래서 이제 아예 단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일본 애들이 베트남에 거주를 하게 돼. 그래서 내가 옛날에 베트남 옛날 영화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 베트남 영화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무라이가 수백 명이 등장해. 그래서 이게 SF인가? 라고 봤어. 아니, 베트남 전통 영화인데 갑자기 사무라이가 등장해. 그래서 막 왕의 경호부대도 하고 막 지네끼리 싸우고 도와줘.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슈인장 무역이 끊겼으니까 여기에 도쿄타워처럼 일본인 마을이 생겨서 수만 명이 사는 거야. 수만 명이 사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 잘하니까 태국에도 가고 베트남 왕조에 충성하기도 하고 용병이 되기도 하고 혹은 해적이 되기도 하고 돼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럼 해보자. 자, 끝냈어 이제. 에도마프는 1604년에 동남아시아 가서 무역할 수 있는 주인장 무역을 하다가 크리스토교 때문에 1635년에 주인장 무역을 끝내버렸다. 자, 그러면 또 해볼게요. 지금 자동으로 외워야 돼. 감한무역은 언제 시작이 돼요? 1404년에 시작이 돼서 전국시대 1550년쯤 끝내죠. 감한무역 끝날 때쯤에 스페인에 누가 오셔요?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그러면 주인장 무역은 언제 시작돼요? 1604년에 시작해서 1635년에 끝나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죠? 자, 지워볼게요. 자, 이제 요거도 잘 나와. 강조하는 이유가 잘 나와서 하는 거 알았죠? 자, 지금 이제 우리 최소한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감한무역이랑 주인장 무역이랑 헷갈리지 않겠죠? 그렇죠? 자꾸 입천장이 말할 때마다 아파. 어떻게 해야 돼? 마더탕 먹으라고? 야, 마더탕을 기출문제를 먹으라는 얘기야? 따뜻한 물? 또 왔어. 자, 볼게요. 재민이라 없어. 우리 교사. 취미가 뭐예요? 저 봐봐. 아니, 항상 생각을 해. 취미. 하나만 얘기 세 가지 얘기해 줘. 수집하는 거. 뭐 또 어떤 거? 말하기 부끄러워. 그래? 뭐, 카드. 언니 취미가 뭐예요? 저요? 영화 보는 거. 무슨 영화? 혹시 디즈니 플러스 있어요? 네. 나도 있어요. 오늘부터 생겼어요. 또 뭐 있니? 하나만 더 가면 되는데. 나 있는 게 지금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또 뭐 하나 또 있어? 애플? 혹시 애플 있는 사람 있니? 내 거 디즈니랑 교환하자. 웅지형 건데. 웅지형 개빡치겠다. 아빠 끊겼어. 왜 안 되지? 태훈아, 어떤 공유, 아니야, 형, 난 나밖에 안 써. 너 뭐 있어? 곰플레이? 얘는 곰플레이. 얘는 아버지가 만드신 거야, 곰플레이. 알지? 밥도 곰고, 곰플레이요. 너는 뭐 있어, 여기? 애플이랑 넷플릭스랑 디즈니? 뭐가 더 제일 볼 게 많아요? 디즈니, 넷플릭스 비교했을 때. 저 요즘 안 보죠. 그래? 그럼 아이디 가져올래? 이게 뭐 있어? 넷플릭스 있어도 돼. 이제 안 봐요. 안 봐?
우리 교사는 뭐 봐요? EBS? 저는 집에 EBS 있어요. 교사, 역시 교사야. 난 메가스터디. 되게 은근히 웃겨. 가만히 있어도 웃겨. 저런 애 나중에 미팅 가면 엄청 인기 많아. 그리고 결국 미팅 끝나서 혼자 앉아있어. 볼게요. 자, 이제 자꾸 놀리면 안 돼요. 재밌어요. 자, 보자. 결국 이제 그 1636년에 해보자. 자, 지금 후금의 짱이 무슨 타이지야? 홍타이지가 문제가 터졌어. 뭐냐? 너무 만주족이 세긴 센데 너무 숫자가 적어. 그러면 자, 지도 그려볼게요. 잠깐만 분필 좀. 내 거 어딨어? 잠깐만 분필 좀 해볼게요. 자, 볼게요. 야, 혓바닥이 아프긴. 비행시. 야, 내 거야. 무슨 나라가 뺏겼니? 막, 아깝긴 하다. 이따가 너 써. 자, 이렇게. 자, 지도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있으면, 요게 만주면, 요렇게가 따라해볼게요. 무슨 초원이에요? 몽골 초원이에요. 그러면 몽골 초원엔 무슨 족이 살아요? 몽골족이 살고, 요 만주에는 무슨 족이 살아요? 만주족인데, 민족 자체가 틀리다? 민족이 틀려. 만주족이랑 그 몽골족이랑. 근데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약간 유목적 성격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마침 몽골족은 이렇게 많이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홍타이지가, 자, 몽골 초원을 이렇게 반을 나눌게요. 그래서 중국 쪽이랑 가까운, 요 빨간 걸 해보자. 몽골 초원인데 중국 쪽이랑 가까운 곳을 네이몽고, 네몽골이라 불러요. 무슨 몽골? 네몽골. 그래서 홍타이지가 뭘 하느냐? 네몽골을 쳐들어가서 네몽골을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정복한 거야? 몽골족 반을 정복을 한 거지. 그럼 때리지 않아요. 잘 꼬셔. 몽골족아, 내가 정복을 했으니까 내 부하가 되라. 해서 홍타이지가 몽골 추장의 딸들이랑 결혼하고, 자기 자식들도 몽골 사람에 결혼하고, 자기 딸들도 몽골 귀족이랑 결혼해서,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 만주족과 무슨 족이, 몽골족이 사실상 무슨 동맹을 해요? 결혼 동맹을 해요. 내가 알아봤더니 니네 청나라 아시죠? 청나라 왕비는 반 정도가 다 몽골족이야. 그리고 청나라의 만주족이 워낙 작으니까 청나라 최고 지배층 중에는 또 3분의 1이 몽골족이야. 처음 알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청나라는 만주족과 몽골군의 연합 정권인 성격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 코미디. 내몽골을 점령했을 때, 여러분, 왕의 도장을 우리가 무슨 새라 불러요? 옥새죠. 황당한 얘기 해줄게. 원나라 옥새를 발견해. 누가? 홍타이지가. 그러니까 홍타이지가 기분 좋잖아. 그래서 야, 원나라 제국의 옥새를 얻은 거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갑자기 홍타이지가, 그리고 힘도 많이 세지니까 1636년 내몰곤 정복하고 우연히 옥새를 얻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갑자기 이제 따라해볼게요. 좀 어려운 거 써볼게. 국사 시간에 나오죠? 갑자기 홍타이지가 칭제 권원을 합니다. 칭제 권원이 뭐야? 나 오늘부터 나도 황제다. 황제니까 나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쓰겠다. 해서 여러분, 첫째, 나라 이름도 따라해볼게요. 원래 나라 이름이 뭐였어? 후금인데 나라 이름을 불루, 뭐로 바꿔요? 청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자기가 후금의 왕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뭐가 돼요? 자기가 한 단계 위인 황제가 돼요. 게다가 독자적인 연호까지 써요. 바로 뭐냐? 숭덕이라고. 자, 숭덕이라고 연호까지 씁니다. 요거 어디 나와 있는 거야? EBS 특강 구탱위에 우리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 어디 있냐? 홍타이지는 내몽골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그 다음에 칭제권원에서 후금을 청으로 바꾸고 왕을 황제로 바꾸고 연호를 숭덕이라고 했다. 그리고선 이제 뭘 하느냐? 조선에게 알려요. 조선아, 나 이제 후금이 아니다. 나 청이다. 나 왕이 아니다. 황제다. 숭덕이니까 오늘부터 명나라와 절교하고
나를 황제로 모시라 라고 강요를 해요. 이게 다 몇 년도에 벌어지는 일이야? 1636년에 벌어지는 일이야. 무슨 타이지? 홍타이지. 자, 지어볼게요. 자, 1636년 홍타이지가 내몽골을 정복했는데 학살한 게 아니라 두드려 팬 다음에 자기 부하를 만들어서 결혼 정책하는 거야. 거기서 우연히 뭐를 얻어요? 곰플레이야, 옥새야. 옥새를 얻은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10번 무슨 권한이에요? 칭제 권한. 후금을 뭐로 바꿔요? 청청청. 지금부터는 후금이라 부르면 안 되죠. 뭐라 불러야 돼? 청. 그 다음에 황제가 되고 연호가 승덕이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해보자. 1636년. 자, 이 청이야 이제부터. 청나라의 무슨 타이지가, 홍타이지가 조선에다가 야 이제 바뀌었다. 우리 오늘부터 형제간의 얘는 그만두고 자 청나라가 황제가 되고 조선이 신하가 되는 군신간의 예를 강요합니다. 군신간의 예를 강요해요. 그러면 군신은 뭐야? 청나라가 그러면은 청나라가 황제가 되고 조선이 신하가 되는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되면은 조선은 누구랑 절교해야 돼? 명나라와 절교해야 돼. 왜? 황제 두 사람을 모실 수 없으니까. 그럼 물어보자. 그 조선 입장에서는 지나간 얘기지만 1623년에 왜 광해군 내쫓고 왜 인조만장했어요? 광해군이 무슨 지은 안 해서 제조지은 안 한 거죠. 명나라는 왕이자 우리의 부모지. 그런데 갑자기 청나라가 무슨 지간의 예를 강조해? 군신지간의 예를 강조하니까 조선에서 난리가 났어요. 해보자. 이때 왕은 무슨 조야? 인조, 인간, 로버트, 인조죠. 그러면 인조의 부하 중에는 무슨 인? 서인과 무슨 인이 있어요? 남인이 있었죠. 서인은 하는 말. 야! 나라가 망해도 명나라 못 버린다. 나라가 망할 방정 저 오랑캐한테 황제라고 할 수 없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주로 전투하자. 주전론. 즉 군신관계 절대 못한다. 굉장히 무슨 파? 강경파죠. 남인이 하는 말. 야, 지금 청나라가 힘이 세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고 나중에 힘을 키워서 명나라와 치자. 일단은 급한 비는 피하자. 주로 평화조약을 맺자. 화해하자. 무슨 론? 주화론이야.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일단 군신지간의 예를 맺고 전쟁을 피하자는 거야. 그러면 한국이 지금도 그렇죠. 합리적인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겨요? 지금도 약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서인이 여당이었어. 서인이 권력이 세니까 드디어 주전론이 채택이 돼요. 그럼 어떻게 이제 전쟁만 남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청나라가 너 용서하지 않겠다 해서 1636년 여러분 갑자기 쳐들어온 게 바로 10번 무슨 호란이 터지는 거야? 병자 호란이 터지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거 해볼게요. 잠깐만. 아예 문제 하나 만들어줄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있는데요. 제일 틀린 거 알려줄게. 기출문제야. 정묘호란은 나라 이름이 후금일 때 쳐들어온 거고 병자호란은 언제? 청 때 쳐들어온 거야. 같은 만주족이지만 절대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묘호란은 후금일 때, 병자호란은 뭘 때? 청일 때. 또 하나 정묘호란의 결과 형제지간의 예를 맺었죠. 그러면 병자호란의 결과 나중에 배우겠지만 결국 군신지간의 예를 맺게 된다. 이거 가장 기본 문제인데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지어볼게요. 자, 이제 해보자. 1636년 홍타이지가 내몽골 정복하고 옥새 얻고 칭제권원해서 청이라 세우고 승덕이라고 한 다음에 조선에 뭐를 요구해요? 황제와 신하가 되자. 군신지간에 해.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두 개로 갈렸죠. 서인은 싸우자. 남인은 화해하자. 결국 서인 이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럼 해보자. 1636년에 가장 큰 사건은 바로 무슨 호란이야? 병자호란이죠. 그럼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 조선도 바보는 아니죠. 그러면 전쟁 날 것 같으니까 대비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군대를 다 배치해요. 배치하고
우리 조선의 장군 중에 세븐업이야, 임경업이야. 임경업이라고 정말 싸움 잘하는 분을 무슨산성에 딱 백마산성에 딱 배치하고 강화도도 정비를 해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인조가 살고 있는데 12월이야. 물어볼게요. 12월이면 한겨울이라 네버 전쟁이 날 수 없어. 다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나라 홍타이지가 15만 명이니까 반은 만주족, 반은 몽골족이야. 걔네를 데리고 갑자기 여러분 어디야? 일로 쓱 하고 들어오는데 괜찮아요. 얘네 다 우리 조선군이 있기 때문에 1년 버틸 수 있죠. 기적이 발생해요. 뭐냐? 홍타이지가 다 쌩까고 바로 서울로 오는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냐? 여기 있는 성들을 안 싸우고 일로 오면은 여기 있는 성들이 뒤를 칠 수가 있잖아. 근데 개무시하고 그냥 서울까지 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조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서 싸움이 벌어져야 되는데 거의 서울까지 가까이 오니까 인조가 아주 멋있어요. 엄마, 그다음에 아들, 부인을 먼저 강화도로 보내고 자기도 따라갔는데 문제는 뭐냐? 아내와 엄마는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나가버린 거야. 이미 정보가 샌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조는 강화도로 못 가고 서울 바로 아래에 있는 따라해볼게요. 무슨 산성에 갇혀요? 남한산성에 해볼게. 1만 3천 명이랑 석 달치 쌀을 가지고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힌 거야. 그럼 이때 무슨 타이지가? 홍타이지가요 15만 명 가지고 남한산성을 둘러싼 거야. 근데 여기 있던 군대들이 왜 못 움직이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겨울이라 밖을 못 나오는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요. 전국에서 의병들이 올라오는 거야. 수십만 명이 올라오는데 다 집에 가요. 왜냐? 추우니까 고개를 못 넘는 거야. 다 가버려. 가버리고 여러분 나중에 코미디 얘기해 줄까요? 이 40년 동안 싸웠던 강화도가 점령당해. 강화도가 점령당해서 엄마, 아내, 아들 다 잡혀. 그리고 남한산성에 뭐가 떨어져요? 쌀이 떨어지는 거야. 게다가 이때 청나라가 뭐를 가져와요? 홍위포로 계속 쏘는 거야. 근데 결국 어떻게 해? 1627년에 여러분 잠실 아시죠? 송파에 가면은 강이 있으면 여기 쬐끄만 섬이 있거든요. 요 섬을 따라보자. 요 섬을 삼전도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의 왕인 인조가 대가리 받고 9번 절하고 봐봐. 3번은 한 번을 머리에 땅에 딱 친 다음에 계속 3번 치는 게 있어. 삼두고구려라고 있거든요. 한 번 절할 때마다 고개를 땅에다가 팍팍팍 박아야 돼.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청태종은 앉아있고 인조는 계속 대가리 박으면서 항복을 해요. 이걸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1637년 10번 무슨 도의 굴욕을 당합니까?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외교 못한 것도 있지만 국방력이 뻥뻥 뚫린 거죠. 잘 대비를 못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하고서 내가 좀 황당한 얘기 몇 개 해줄게요. 자, 천천히 해보자. 결국 1636년 병자호란이 터졌죠. 병자호란 하면 다 뻔해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못 갔죠. 강화도로 못 갔죠. 5번. 무슨 산성에 갇혔다. 남한산성. 요거 영화로도 나왔죠. 본 사람 남한산성. 와, 역시 대포나 그런 거 나오니까 좋아요. 자, 남한산성에 갇혔다가 역시 반항심도 있어. 뭐하는 짓이야! 하고 막, 애기 태권도 배웠죠? 우와, 오늘도 옷을 개쓰 입었네? 그거만 내버리죠. 자, 시끄러. 그래서 삼전도에 굴욕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부터 해볼게. 자, 1636년 병자호란이 터져서 키워드 인조가 무슨 산성에 갇혔어요. 남한산성에 갇혔다가 1637년 삼전도에서 어떻게 해요? 항복하면서 굴욕을 당했죠. 이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청나라가 뭐가 돼요? 청나라가 황제가 되고 조선은 이제 뭐가 돼요? 신하가 되죠. 대신에 이제 조선은 이게 중요해. 누구랑? 명나라와는 절교하는 거야. 명나라와는 이제
절규한 거예요. 사신도 못 보내요. 왜? 이제 우리의 황제는 누구야? 청나라가 황제고 우린 신하고 이제 명나라는 절규한 거죠. 야, 그러면 되게 쪽팔리지 않니? 광해군 쫓아낸 이유가 뭐야? 명나라 안 도왔다고 쫓아낸 거지. 근데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병자호란으로 명나라와 절교했잖아. 황당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때 엄청난 굴욕감 때문에 나중에 1650년에 인조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효종이 나중에 야, 지금 청나라가 힘이 세지만 우리 힘을 키워서 잘 보자. 병자호란 때 당한 치욕도 갖고 이때 명나라가 왕하거든요. 명나라 망한 복수도 할 겸 효종 때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뻘이 나중에 나옵니까? 북벌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 계기가 바로 무슨 호란? 병자호란. 여기까지 알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지어볼게요. 자, 지어보자. 군신지간의 얘를 거부했다가 쳐들어왔죠. 그러면 병자호란은 후금이 쳐들어온 거야? 청이 쳐들어온 거야? 청나라. 무슨 산성에 갇혀요? 어떤 애는 북한 산성이래. 그거 아니에요. 황당했어. 근데 북한 산성 아니야. 남한 산성. 무슨 도의 구력? 삼전도의 구력. 이때부터 이제 청나라가 황제가 되고 조선은 신하가 됐다. 더 중요한 거. 명나라가 이제 끝났다. 그쵸? 그리고선 이제 나중에 10년쯤 있다가 왕이 바뀌죠. 인조의 아들인 무슨 종? 효종 때 무슨 뻘? 갯벌이야? 북벌이야? 북벌을 하지만 나중에 실패를 하죠. 그럼 이제 5분 동안 참 얘기해줄게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건데요. 1623년에 인조반정을 일으켰을 때 이괄이라는 장군이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상금도 많이 주고 벼슬을 많이 줘야 되는데 조선에서는 무신을 좀 차별해요. 그래서 이괄보다 못했던 사람들이 다 무슨 관이 돼요? 장관이 되고 이괄이라는 사람은 차관이 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가장 큰 공을 세웠는데 인조반정에 왕따가 된 거야. 그래서 이괄이 막 흥분해가지고 매일마다 막 뭐라 그러니까 이괄을 여기 후금 지키는 그 장군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근데 이괄이 여기 가서도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서울에서 장관 해야 되는데 변방으로 밀린 거잖아. 여기서 이괄이 막 하니까 이괄의 반대파가 야, 안 되겠다. 저놈 좀 버르장머리 고치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괄의 아들을 체포해. 반역죄로. 그리고서는 이괄의 엄마 아빠 여기 있잖아. 이괄한테 너 잠깐 와라. 네 아들이 잡혔다라고 해서 부른 다음에 이거 뻔한 스토리가 죄를 뒤집어치게 없앨라 그래요. 그럼 보통 가서 죽거든 가족 때문에. 근데 이괄이 성격이 괄괄해요. 뭐냐? 여기 광해군 때 키워둔 우리 조선의 최정예 부대 5만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어보자. 왜 광해군이 중위외교가 가능했느냐? 누르하치가 보기에도 조선은 국방력이 셌거든. 약하지 않았어. 그럼 지금 후금이랑 싸우는데 조선이랑 딱 싸우려고 그러면 후금도 타격이 크거든. 그럼 이 5만 명을 점령하려면요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필요해. 보통 어떤 지키고 있는 군대를 점령하려면요 3배, 5배야. 근데 우리는 가뜩이나 산이 많으니까 5배야. 그러면 5만 명을 이기려면 25만 명이 필요해. 그럼 이긴다고 전에 반은 죽겠죠. 반은 죽으면 여기 이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5만 명의 정병 때문에 지금 후금이 우리를 무서워했는데 이괄이 이 5만 명을 빼고 서울을 쳐들어와. 이거를 무슨 난이라고 불러요? 이괄의 난이야.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괄이 서울을 점령해요. 점령하고 인조는 공주까지 도망쳐. 그래서 이괄이 서울에서 새로운 왕족을 앉히고 정권을 잡았는데 어찌하다가 또 이괄이 또 죽어요. 싸우다가. 그러면 여기도 5만 명이 있었고 여기도 몇만 명이 있었겠지. 그럼 이괄의 난으로 여기도 많이 죽고 많이 죽겠죠. 게다가 이괄의 부하들이 이괄의 편에 쓴 거잖아요. 그럼 전쟁 끝나면 사형당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키던 조선의 장군, 해병대 같은 애들이 다 후금으로 가버려. 여기가 뻥 뚫린 거야. 그러면은 후금 입장에서는 조선의 예를 들어볼게. 특전사 공수부대가 다 온 거야. 몇만 명이 온 거야. 너무 기분 좋죠. 그러면 조선의 군대들이 후금 같으니까 여기 다 길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조가 안 되니까 여기를 이제 다시
군대를 보냈어. 근데 내가 책 보니까 뭐가 있느냐. 청나라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에 어떤 장군이 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편지를 써.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장군 된 지가 1년 됐는데 석 달마다 인조가 사람을 보낸대. 뭐냐? 또 이관에 난이 날까봐 장군들은 엄청 감시한대. 그러다 보니까 뭐야? 훈련 좀 할만하면 감시자가 와서 너 반역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리고 막 무기 추정하고 하니까 이 장군이 빡친 게 아니 전쟁 났으면 싸우다 죽어야 되는데 훈련은 전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뻥뻥뻥 또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게 이관의 난 때문에 국방력이 완전히 녹아버려서 진 것도 굉장히 커요. 이거 처음 들었지 이거. 이거 꼭 해주고 싶었어 이거. 자 됐고 또 하나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 수업하기 싫죠? 자 볼게요.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재밌어. 자 광해군이 국방력은 잘 키워놨어요. 근데 광해군 때 키워놓은 장군들을 다 자르거나 지위를 격하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쯤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인조가 임명한 장군은 예를 들면 2만 명을 데리고 있고 광해군이 임명한 장군은 격하가 돼가지고 5천 명을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전투가 벌어지니까 광해군이 임명했던 장군은 부하가 5천으로 줄었지만 어떻게 하느냐? 산에 올라가서 바리케이트를 친 다음에 이 5천 명 가지고 청나라군 2만 명이랑 싸워서 1,000명을 죽이고 누르와치 사위까지 죽여. 그런데 인조가 뽑은 장군 얘는 능력이 없어. 2만 명 공격했다가 전멸당해. 그 여기서 느끼는 게 뭐야? 장군이나 어떤 장관을 쓸 때는 능력으로 써야 되는데 인조 이 반정으로 장군 된 애들은 능력도 없는 거야. 더 기막힌 얘기. 병자호란 끝나고 누르와치가 5천 명을 이겼던 자기 사위 죽인 장군을 데려오래. 복수하려고 그러겠죠. 데려보내. 그랬더니 홍타이지가 야, 너 싸움 잘하는구나. 자기 장군으로 삼어. 이런 거야, 여러분. 황당하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보여줄게요.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것도 되게 슬퍼요. 자, 남한산성이야. 남한산성에 인조가 잡혀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안양 아래에 있는 수원에 조선군 5만 명이 있었어. 근데 5만 명이 다 무슨 부대야? 조총부대야. 그러면 청나라는 주로 무슨 병이야? 기병이니까 조총부대가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수원에서 남한산성까지 5만 명이 쫙 걸어오는 거야. 걸어오는데 여기 청나라 군사 100명이 깜짝 놀란 거야. 저기서 새까맣게 5만 명이 막 조총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군 장군이 90명한테 야 우통 벗은 다음에 우리가 전멸당하겠지만 진격해서 좀 멈추게 하고 10명은 빨리 가서 알려라 하고 청나라 군사 1000명이 막 이알싸알싸하고 쳐들어오는 거야. 우리 5만 명 조총이니까 뭐 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출발할 때 병사들에게 조총을 줬는데 총알을 안 줬어. 화약을. 왜? 가서 준다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차가 있어요. 이렇게 마차가 있고 우리 조총부대가 있는데 청나라 100명이 쳐들어오니까 일단 조총에 총알이 없잖아. 화약이. 그래서 화약 달라고 다 몰렸어. 약간 혼란스러웠겠죠. 근데 화약을 막 나눠주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나 봐. 이 담배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쾅쾅쾅쾅 해서 거의 5만 명이 전멸당해요. 이거를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전투. 쌍 무슨 전투인데? 와, 까먹었다. 이거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서 쳐봐. 내가 지금 약간 과장하고 축소를 했는데, 그래서 5만 명이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참 이게 악수죠, 여러분. 그러니까 외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나라가 한번,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거슬러 가면은, 인조반정 한 거 자체가 무리 쓴 거지. 맞잖아요, 여러분. 인조반정 한 거 자체가. 그러니까 한번 이게 외교든 인간관계든 한번 단추를 잘못 끼면 그냥 나중에 풀기가 어려운 거야. 그건 아니죠. 가족 잡아서 이제 내가 많이 해봤잖아. 이렇게. 포기했어, 이제 드디어. 이리 와봐. 네, 마음대로 해요, 이제. 자, 볼게요.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럼 오늘 좀 배운 양 되게 많죠. 자, 그럼 이제 재밌는 거 해보자.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기가 막히게 얘기해 줄게요. 아, 이것도 해줄까? 니네 머더법 볼 때 좀 틀리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 해볼게요. 1636년에 가장 큰 사건은 조선에서 청나라와 싸운 무슨 호란? 병자호란이 있고요. 에도막부도 이때 일이 있어요. 해보자. 지도 그려보자. 자, 여러분. 입술 엄청 붓네. 자, 여기가 지금 무슨 막부야? 에도. 도쿄죠? 이게 무슨 시야? 큐슈예요. 그러면 1636년 에도 막부가 누가 얄미운 거야? 자꾸 포르투갈 애들이 그리스도교를 포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포기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여러분, 여기에 나가사키라는 곳에 이렇게 쬐끄맣게 인공섬을 만들어서 항구를 만들어요. 여기를, 야! 거기 배 대지마라는 인공섬을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포르투갈이 여기저기 다 다녔거든? 근데 에도막부가 포르투갈아, 너 그리스도 포기하지 말고 장사만 해. 근데 너 못 믿겠으니까 앞으로는 나가사키에 있는 어디? 대지마라는 섬에서만 무역을 한다. 그래서 1636년에 대지마를 만들어서 요 대지마에서 1639년까지 요 대지마는 네덜란드 아직 아니야. 무슨 특칼이 사용해요? 포르투갈이 대지마를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럼 해보자. 1636년 조선에서는 무슨 호란? 병자호란. 에도막부는 그리스도교 포교도 막을 겸 포르투갈도 감시할 겸 나가사키에 있는 앞에다가 무슨 섬? 인공섬인 대지마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만 오게 해서 여기서만 장사하게 하는 거죠. 몇 년도야? 1636년부터 39년이야. 그 후에 뭐가 터지느냐? 자꾸 포르투갈이 그리스도 포교하고 또 하나 나중에 배울 거야. 네덜란드가 에도막부를 꼬셔. 저기요, 우리는 장사만 할게요. 절대 종교 포기 안 할게요. 라고 다짐을 하는데 포르투갈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꾸 포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 1639년 에도막부가 완전히 무슨 포르투갈을 완전히 아웃시켜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언제 처음 왔어? 1543년에 와서 드디어 1639년 100년 동안 일본에다가 조총 전파해주고 카톨릭 전파해주고 연락 잘해주다가 결국 기독교 때문에 쫓겨나는 게 언제야? 1639년에 완전 쫓겨나요. 그리고 나선 에도막부가 그러면 대지마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해볼게요. 보자. 1636년에 대지마를 만들어서 1639년까지 포르투갈이 쓰다가 쫓겨났죠. 이 대지마를 1641년부터는 이제 누가 사용하는 거야? 무슨 란드가? 네덜란드가 언제까지? 1850년대까지 개항할 때까지 이제 대지마는 누가 사용하는 거야? 네덜란드. 요게 한번 기출문제 있거든요. 근데 은근히 어려워. 은근히 애들이 헷갈려가지고 틀릴 때가 많아요. 특히 뭐랑 비교하면 될까요? 자, 한번 재밌는 거 해보자. 자, 문제, 기출문제야. 니네가 한번 풀어봐. 자, 볼게. 1600년 새끼가라 전투, 1603년 에도막부, 1604년부터 1635년까지 슈인장 무슨 장 무역? 주인장 무역. 근데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607년 조선과 에도막부가 국교 수교, 회답 겸 세완사. 맞죠? 1609년에 기후약조, 네덜란드 도착, 육후 사스마가 먹어버리죠. 1614년에 그리스도교 포교 금지하죠. 나왔네. 1616 누르하치가 뭐를 세웠어요? 후금을 세웠죠. 1619 조명연합군이 사르르 녹았죠. 사르르 전투 강옥립. 하지만 어떻게 돼요? 광해군의 중위배교. 162 모문령이 어디 왔어요? 조선에 왔죠. 1623 무슨 반정? 인조반정. 무슨 반정? 인조반정. 1627 무슨 호란? 정묘호란. 무슨 호란? 정묘호란. 하나 빠졌네. 1626 영원성에서 누르하치 잠들었죠. 그리고 나서 별거 없다가
1635년에 뭐가 끝났어요? 뭐가? 휴인장 무역이 끝났죠. 그리고 나선 1636년 연결해 볼게요. 조선과 청나라가 병자호란. 에도막부는 네덜란드 뭐를 만들었어요? 대지만. 맞죠? 그리고 병자호란 끝나고 1637년도에 무슨 도에 구려? 삼전도에 구려. 그리고 1639년에 누구 쫓아내요? 포르투갈 아웃시키고 1641년부터 이제 대지만은 누가 사용해요? 무슨 난데? 네덜란드. 요거 나온 적 있어. 근데 야, 이것도 괜찮지 않냐? 휴인장 무역을 보여주고 이 중에 아닌 거, 이 중에 긴 거 물어볼 수 있겠지. 아니 이거 가지고 문제 수십 개 만들 수 있지. 요거 빼고 하면은 문제를 만드는 거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알아두면은 문제를 꼬고 까고 별걸 다 해도 안 틀리겠지. 봐봐. 이거 맞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문제 만드는 것도 이거야. 휴인장 무역 보여준 다음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휴인장 무역 연도 알아야 되겠지.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가지고 2개 집어넣고 2개 빼고 낼 수가 있는 거잖아. 아니 이렇게 문제 만드는 거라니까. 어려운 문제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문제 낼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든지 알고 있으면 공부할 때 편하잖아요. 아니 누가 병자호란 틀리겠니? 누가 정명호란 뭐 형제지간에 틀리겠니? 결국 문제는 이런 게 킬러 문제 아니야. 이해되겠죠? 다음 주에 봐요. 보고